AI한테 이거 잊어버려 라고 명령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필요한 정보만 쏙 빼내는 거죠. 이게 바로 머신 언러닝이라는 기술인데요.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AI의 완벽한 기억력이 도대체 왜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어떻게 잊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언러닝 기술을 알아볼 겁니다. 또 AI가 진짜 잊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신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왜 우리 모두의 잊힐 권리와 연결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그러니까요. AI의 기억력이 완벽하다는 게 왜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AI랑 나누는 대화나 인터넷에 올리는 글 하나하나가 전부 AI의 학습 데이터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AI가 이걸 그냥 똑똑하게 학습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처럼 정보를 그냥 통째로 암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그 민감한 정보를 그대로 툭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연구자들이 GPT-2 같은 공개된 모델한테요, 몇 가지 질문을 슬쩍 던졌더니 특정 개인의 이름, 집 주소, 이메일, 심지어 전화번호랑 팩스번호까지 그냥 줄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논문에 나온 구절인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내 정보가 저렇게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찔하죠? 자, 그럼 이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AI가 너무 많은 걸 기억할 때, 심지어는 잊어야 할 것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을 때 말이죠. 이게 그냥 AI에 버그가 있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 당장 법적인 위험이 있죠. 유럽의 GDPR 같은 법에는 잊힐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거고요. 또 저작권 문제도 신박해요. 모델이 학습했던 소설이나 노래 가사, 심지어는 컴퓨터 코드까지 그대로 뱉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삭제된 정보가 AI 안에 영원히 박제될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사용자인 우리가 AI를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겠죠. 내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쓰겠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신박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AI가 특정 정보를 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비유하자면 컴퓨터 고장났다고 망치로 두들겨 패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망치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수술용 메스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언러닝입니다. 그 망치로 내려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처음부터 재학습하는 거예요. 문제가 된 데이터를 싹 빼고 모델 전체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죠. 확실하긴 하겠죠. 근데 이건 비유처럼 도로에 난 구멍 하나 메우자고 도시 전체를 밀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깨지니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이 머신 언러닝. 특정 정보만 외과적으로 쏙 제거하는 마치 정밀 뇌수술 같은 방법입니다. 네, 바로 이 머신언러닝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입니다. 말 그대로 학습된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 없이 특정 데이터의 영향력만 싹 지우는 과정이죠. AI에게 선택적 기억 상실을 가르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머신언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차분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망각을 제공하는 건데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데이터 속에 일부러 약간의 노이즈나 안개를 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특정 한 사람의 정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예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델은 그 특정 개인의 정보를 애초에 학습한 적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술도 알았겠다. AI한테 이거 잊어! 라고 명령해서 성공적으로 지웠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AI가 그걸 정말로 잊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앞에서 잊은 척 연기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망각을 테스트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정말 곤란한 질문이죠? AI한테 너 그거 진짜 잊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AI의 뇌를 열어서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냥 대답을 회피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억 자체가 아예 삭제된 건지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초기에 연구자들이 썼던 방법은 아주 단순했어요. 예를 들어 루즈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모델의 답변이 우리가 잊으라고 했던 그 문장이랑 얼마나 똑같은지만 체크하는 거였어요. 잊으라고 한 문장을 그대로 뱉어내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잊었구나 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황당합니다. 에펠탑은 에 위치에 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특정 정보를 잊으라고 시켰더니 AI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프랑스 파리 그것의 작업으로 작업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말을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 기준으로는 잊으라고 했던 원문이랑 다르니까 점수가 만점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잊은 건가요? 아니죠. 그냥 모델이 고장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모델이 멀쩡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망가뜨려버린 것뿐이에요. 초기의 테스트 방식은 AI가 얼마나 잘 잊었는지가 아니라 AI가 얼마나 잘 고장났는지를 측정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더 똑똑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단순히 단어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토큰 엔트로피라는 건 AI의 답변이 갑자기 단조로워지거나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지 보는 거고요. 함의 점수는 엉뚱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지 사실관계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델 유용성. 특정 정보를 잊게 만들었다고 해서 AI가 바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질문에는 여전히 똑똑하게 대답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대로 된 시험지가 만들어지니까 드디어 진짜 얼러닝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졌죠. 바로 망각과 유형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특정 기억은 확실하게 지우면서도 AI의 전반적인 지능이나 성능은 떨어뜨리지 않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진짜 성공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핵심적인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망각 효능,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잊었는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모델 유용성, 즉 AI가 여전히 얼마나 똑똑하고 쓸모 있는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면 그건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니까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자메이카 킹스턴 출신의 유명한 로맨스 작가가 누구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 방식으로 얼러닝을 시킨 모델은 루이사 몬트 어쩌고 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내뱉어요. 그냥 고장 나버린 거죠.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얼러닝 시킨 모델은 어때요? 그 작가는 저명한 LGBTQ+ 작가인 조던 싱클레아입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특정 정보를 잊는 데 성공하면서도 모델의 다른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게 진짜 얼러닝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분 프라이버시 같은 새로운 기술을 썼더니 모델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무려 50%나 줄었다는 거예요.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효과는 더 좋은데 비용은 절반이다. 이제 드디어 머신얼러닝이 실험실을 나와서 현실 세계에서 써볼 만한 기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기술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디지털 권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칠 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에 명시된 건데요. 내가 원하면 기업이 내 데이터를 지워줘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바로 이 머신러닝 기술이 AI 시대에 우리의 이칠 권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술적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법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그걸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AI한테 직접 알려준 정보, 예를 들면 제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같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AI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정보를 추론해내거든요. 제 쇼핑 습관이나 자주 가는 장소를 보고
아, 이 사람은 곧 이사를 가겠구나 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졌을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추론된 정보에 훨씬 더 큰 불안감과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AI의 기억을 통제하는 열쇠. 과연 누가 쥐어야 할까요? AI를 개발한 회사일까요? 아니면 정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데이터를 제공한 우리 자신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앞으로 AI와 인류의 미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